자, 미분계수가 처음에 나오죠. 자, 미분계수는 보시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보시면은 자, 요 값이 A 값이고 여기가 B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 B에서 A에서 B 값이 변화량이죠. 요걸 우리가 주로 델타 X라고 씁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 하냐니까 X의 정분이라 그러죠. X의 정분, 즉 X의 증가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응되는 F에 A가 있고 여기에 대응되는 F에 B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증가량을 델타 Y라고 쓰고 요거를 갖다가 Y의 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의 정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X의 변화량이죠. X의 정분에 대해서 Y의 변화량, 즉 델타 Y의 변화량을 우리가 F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까만색 직선이 있죠. 이 까만색 직선의 기울기가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A번을 보시면은 A번은 x가 2에서 3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럼 x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3 빼기 2분의 자,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f의 3이 되겠죠? 빼기 f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빼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f3은 함수가 주어지가 있죠? x제곱 플러스 1에 대입하면은 3, 3은 9 플러스 10이 되겠죠? 10 빼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분의 5가 되고 평균 변화율은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은 어떻습니까? B번은 2에서 0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0 빼기 2분의 F에 0 빼기 F에 2 하면 되겠습니다. 0 빼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일 때니까 1 되죠. 1 빼기 5가 되겠습니다. 5.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그죠? 2가 되겠습니다. 즉 2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했다 그랬죠? 나중에 변한 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의 1 빼기 f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 빼기니까 1 플러스니까 2가 되죠? 2분의 f1 대입하면은 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뭡니까? 0이 돼서 2분의 0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평균 변화율은 뭐고 순간 변화율은 뭐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순간이란 말은 그죠?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 어떤 점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시되죠. 요거를 갖다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f의 다시 a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를 뭐냐니까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x는 a에서 f의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미분 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조금 그리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되어 있으면은 자,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갑시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다음에 a의 변화량을 a 플러스 h라고 하죠. a 플러스면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h만큼 변화된 거죠. fa.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f의 a 값이 되고, 자, 이쪽에 그죠? f의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델타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y의 변화량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뭡니까? 보시면은 h분의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앞에서 뭘 했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h분의 뭐였습니까? f의 a 플러스 h
A 플러스 H 빼기 F의 A 이렇게 되겠죠. 변화율인데, 자, 이게 보시면 H가 0으로 간다 되어 있죠. 리미트 0 아닙니까? 그죠? H가 0으로 간단 말은 H가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수렴하면은 그래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뭐가 됩니까? H가 A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그죠? 이첩하게 되겠죠. A점에서 이첩하는 그죠? 주황색 선 있죠? 이첩하는 이 선을 갖다 그죠? 이 선의 기울기를 요것의 기울기가 뭡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f 다시 a가 됩니다. 말 그대로 A점에서 그죠? 접하는 뭡니까? 접선이죠.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뭡니까? X의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하는, 즉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뭡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것을 F-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러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극한값은 앞에서 배웠듯이 그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이거를 뭡니까? F의 다시의 A라고 표시를 하고 이거 존재하면은 요거를 갖다 X는 A에서 뭡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제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도함수가 존재할 때 X는 A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요약해드리면은, 자, 다음 식에서 그죠?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이 존재할 때 이러한 극한값 있죠? 이 극한값 우리가 기하적으로는 앞에 이야기했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존재할 때 f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x는 A에서 뭡니까? F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만약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f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x는 A에서 fx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한 앞 시간에부터 극한에서 뭡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수렴할 때 왼쪽에서 수렴하는 값, 오른쪽에서 수렴하는 값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자극한하고 그죠?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죠?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겠죠. 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계산을 갖다가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함수가 있고 x는 1에서 fx의 그죠?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에서 뭐가 됩니까? f의 다시의 1은 뭐가 됩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얼마입니까?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자, 이거 계산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위에 그 1 플러스 h를 x 있고 마이너스 3x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쭉 계산하면은,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h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h가 제로로 가면, 그죠? h가 뭡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각과 우각에 관계없이 h는 뭡니까?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미분계수는 뭐가 됩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그랬으니까 g의 뭐가 됩니까? 다시의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됩니까? g의 0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플러스 h니까 h가 되겠죠. 빼기 g의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절대치 h입니다. 절대치 h다. 절대치 h가 그럼 뭐가 됩니까? h가 왼쪽에 수렴하면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수렴하면 플러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은 자극한을 때 그죠? 리미트 h가 얼마입니까? 0 왼쪽으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죠? h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h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h가
우극한을 갈 때 h분의, 우극한은 h가, 절대치 h가 h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자극한과 다르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다르니까 뭐가 됩니까? 미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0에서의 뭡니까? 미분불능이다. x는 0에서 미분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가 미분계에서 존재한다고 우리 앞에 정의했기 때문에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를 항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면은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러한 조건함수로 되어 있죠. 그죠? 이래서 미분 가능한가? 그랬죠. 자, 미분 가능한 거는 먼저 뭡니까? 정의 그대로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이랬으니까 뭐가 됩니까? f-1 리미트 뭐가 됩니까? h가 0로 갈 때 h분의 f의 뭐 1이니까 1 플러스 h 빼기 f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존재하려면 뭘 보면 됩니까? 자극한 따져보면 되죠. 자극한, 우극한 따지죠. 자, 자극하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1 플러스 h를 줘도 되겠면 h가 왼쪽으로 수렴하니까, 그죠? 왼쪽으로 여기서 뭐가 됩니까? x는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h를 2x 마이너스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 대입해주면 이거는 뭡니까? 2h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0이 1입니다. 그죠? 1일 때, 1보다 왼쪽이면 1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위에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요 1이죠. 그죠? 1. 자, h가 들어갈 때입니까? 1, 우극한일 때 h분의 2h. 한 번 더 적었죠?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자극한을 2로 수렴하게 되죠. 자, 우극한을 보시면 리미트 h가 이제 뭐가 됩니까? 1, 왼쪽에 수렴하는 거죠. 그럼 h분의. 자, 왼쪽에 수렴하면 함수가 뭡니까? 오른쪽이죠? 1 플러스니까 우극한. h가 1, 오른쪽에 수렴하면 1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입합니까? x 제곱함수에 대입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x 제곱함수에 대입하면은, 2h 플러스, h 제곱이 나옵니다. 플러스 h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리미트 h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거 잘못했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자극하니까, 그죠? 자극하니까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은, 자, 약분하면 되죠. 약분해버리면은, 그죠? 약분해버리면 2 플러스 h가 되죠. 2 플러스 h가 되고, 답은 2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자극한 곤이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거 두 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f의 다시 1은 뭐가 됩니까? 2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함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도 이래서 미분 가능한가? 그러나죠. 자, 보시면은, 자, 봅시다. 자, b번을 계산하면은, b는, 자, 먼저, 자극한을 계산하면 리미트 h가 0, 1이죠. 1에서 왼쪽이죠. 그 다음에 h분의 얼마입니까? h분의, g에 1 플러스 h 빼기 g에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1이 되는 경우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h분의 리미트 h가 1, 왼쪽으로 수렴할 때 h분의 얼마입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죠. 그쵸? 그럼 이건 없어져버리고, 이건 약분돼버리고, h도 약분돼버리죠. 그럼 이건 뭐가 나옵니까? 1이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자, 앞의 경우하고 다릅니다. 앞에는 뭡니까? 절대치 함수일 때 x가 0으로 수렴할 때죠. 지금은 1로 수렴할 때이기 때문에 0에서 수렴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1로 수렴할 때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h가 뭐가 됩니까? 1, 이제 우극한을 보겠습니다. h분의 g의 1 플러스 h 빼기 g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리미트 h가 1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똑같은 값이죠. 그죠? 1 플러스 h 빼기 1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똑같은 값이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약분되고 약분해버리면 1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같습니다. 자, 같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존재합니까? g죠. g-의 얼마입니까? 1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살펴보시면 자,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절대치 함수는 그죠? 요 함수죠. 그죠? 이 함수니까 앞에서 0에서는 뭐였습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1에서는 뭐가 됩니까? 미분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걸로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뾰족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죠?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치 x 같으면 0에서 뭡니까? 뾰족한 점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뾰족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런 다른 점에서는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함수와 미분함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연소함수를 배웠죠. 미분 가능 함수라는 것은 연소함수 중에서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연소함수를 배웠죠. 연소함수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거는 연소함수들의 모임이죠. 연소함수 중에서 특별한 거. 아까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것들이 없는 특별한 뭡니까? 함수들의 모임을 우리가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 가능 함수하고 연소하고 관계가 다음 우리가 정리 3.1로부터 미분 가능하면은 무조건 연소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연소 함수를 해서 그죠? 미분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소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발레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발레가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아까 했던 절대치 x가 되는 거죠. 이 절대치 x는 뭡니까? 연소 함수죠. 함수 끊김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연소 함수인데 함수가 뭡니까? 뾰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점이 아니라 0인 점에서는 뭡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 다시 또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x는 연소함수다 되겠는가, 그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우리가 하면서, 그죠? 우리가 조금 배우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이 뭡니까? 미분 가능 가정이죠. 그래서 뭡니까? x는 a에서 연속임을 보이려면 이것임을 성립하면 보이면 된다. 우리가 연속함수 할 때 우리가 정의 기억나시죠? 세 가지 조건. f가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리미트 x가 a라고 할 때 fx가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였죠? fa 값하고 이 리미트 값하고 뭡니까? 같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주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fx-fa는 0이 되겠죠. 이것을 보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자, 여기에 대한 극한값 앞에 그 계산합니다. 자, x가 a로 갈 때 fx-fa. 그죠? 자, 이거는 이거가 똑같죠? fx를, 그죠? 이거는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서로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변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극한 성질에서 뭡니까? 곱하기는 각각으로 간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각각 가면은 리미트 x는 요래 가고, 요거는 요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이건 뭐가 됩니까? f-a가 되죠. 뒤에 x가 a로 가는 건 극한값이 뭡니까?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결국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연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연속함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이 미분 가능은 여기 사용됐죠. 그죠? 여기 미분 가능 사용됐죠. 미분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다라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이야기했듯이, 자, x가 연속이면은 항상 뭡니까? 미분 가능하냐? 항상은 아니다. 항상 아니다. 그럼 발레가 있겠느냐? 예, 발레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참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발레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절대치 x겠죠. 절대치 x는 이 그래프에 보듯이, 그죠? 부드럽게, 그죠? 이렇게,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합니다. 그죠?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다. 연속이다. 하지만 앞에 우리가 0에서 뭡니까? 예제 3.2 b에서 우리가 자극한 값, 오근값을 계산하니까 뭡니까? 함수가 달랐었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 미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치 x가 연속이지만은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속인 함수면은 항상 미분 가능하다 이야기는 뭐라고? 그 반대는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항상 연속이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계수로부터 이제 도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도함수라는 이야기는 이제 미분 계수들 있죠. 아까 A점, B점, C점 미분 계수들이 변수화 됩니다. 미분 계수가 변수를 가지는 그죠? 새로운 함수를 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점들을 A라 하자는 거죠.
그럼 점들 다 모아놓죠. 그럼 A에는 임의의 점을 갖다 이제 변수가 된 거죠. 그죠? 변수가 되었습니다. 됐고, 이게 대해서 f-x가 존재할 때 이 fx에부터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죠. f-x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함수가 함수 fx의 x에 대한 도함수, 새로운 함수니까 도함수죠.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로는 그죠? 자, f-x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가 종속 변수니까 y-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기호에서 그죠? dy는 dx라는 겁니다. 이럴 때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 기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5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왔죠. fx는 x의 도함수를 구하라. 이 도함수 구하는 건 뭡니까? 자, 정의대로 앞에 우리가 기본 성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정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자,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h가 뭡니까? 제로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h분의 얼마입니까? 자, x에 대한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f에 이제 a가 아니고 x입니다. x 플러스 h 빼기 f의 x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얼마입니까? 저기 대입하면 되겠죠?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h는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 여러분들 해보시면 쉬운 계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h가 0으로 가면 얼마입니까? 2x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따라서 뭐가 됩니까? f의 다시에 뭐가 됩니까? x는 새로운 2x라는 함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성질을 배우면 x의 제곱이니까 2x 이렇게 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x에 대한 정의 이겁니다. 자, f의 다시 x는 리미트 h가 0로 갈 때, 자, h분의, 그죠? f의 얼마입니까? x 플러스 h 빼기 f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자, 루트 x 대하면 되죠? 루트의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h 빼기 루트의 x가 되겠죠. 자, 앞에서 그죠?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은 분자 유리화라는 건 뭐였죠?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h 더하기 루트 x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로 갈 때 루트의 x 플러스 h 더하기 루트 x분의 우에 그죠? 계산하면은 1이 놈들이 이렇게. 그럼 h가 0로 가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x가 2개 생겼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즉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이다. 자, 뒤에 가면 미분할 때 적분할 때 루트 x 미분하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필히 외워야 됩니다. 루트 x를 미분하면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fx가 루트 x입니다. 자, 이거를 미분하면은 f-x는 자 뭐랬죠? 2루트 x분의 1. 이거 외우면 편리합니다. 2루트 x분의 1.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